자, 그러면 2부 준일 구조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변동성 장세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유 없이 이렇게 얻어맞아도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변동성 장세는 왜 나타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주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렁차게 에너지차게 이야. 만나보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별로 뭐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드리기가 참 무색한 그렇죠. 저녁입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기죽어 있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근데 기죽을 필요는 없지만, 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찝찝하다 그럴까요? 이게 뭔가 하나의 명확한 이유가 차라리 있으면 그 이유가 해소가 되고 그 이유가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겹쳐지면서 지수가 하락을 했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네. 어느 누구도 오늘은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린이 구조대를 오늘 보고 계신 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뭐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왜냐하면 이 정도 빠지면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렇죠. 머리가 아프니까요. 아. 안 보고 포기 상태. 포기 상태, 그냥 가볍게 술 한잔 할까? 뭐 이런 상태로 가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7시잖아요. 술시잖아요. 네. 술시가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8시까지 같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면, 어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호랑이가 무서워서 눈 감고 있으면 잡아 먹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나의 힌트를 찾고 하나의 어떤 뭐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어머. 오늘 어려운 거는 시장이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 때문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빠진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난 어. 잘못 없어 진짜. 잘못 없습니다. 우와. 없는데 오늘은 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명준 앵커랑 장난하다가 명준 앵커 나 지금 때린다. 그리고 한 대 딱 때리면 덜 아프죠. 긴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장난하듯이 없어. 톡 건들면 기분 되게 나쁠 겁니다. 기분 나빠요. 그럼요. 기분 나쁘면서 나중에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멍들어 있어요. 멍들어 있어요. 숟가락으로 때리면. 오늘 장이 그런 장이에요. 오늘 정말 톡톡 때리던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은 없다 하더라도 이 톡톡톡이 쌓여서 빠진 거예요. 그렇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다시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주스토리를 할 때도 8,800에서 제가 차마 댓글은 안 봤는데 어느 분이 제 개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욕 엄청 드셨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조정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조정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던 분들인데 그게 이제 오늘 좀 현실화돼서 저도 뭐 맞췄다라는 것보다는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저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그거는 뭐 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돌이켜 보면 많은 분들이 흥분할 때 역발상을 생각하라라는 데이빗 드레먼이라는 그 위대한 투자자가 역발상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내고 책을 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어요.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걸 다 거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남들이 흥분할 때 같이 흥분해라. 하지만 흥분의 극단에 오면 이제 그 얘기 할 겁니다. 흥분의 극단이 왔을 때 비로소 역발상을 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네. 지금 댓글이 너무 위로가 돼요라는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뭐 우리가 시장이 무너진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오늘 왜 빠졌느냐, 왜 변동성이 왜 시작됐느냐라는 것들을 좀 보면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얘기했던 것들의 비율을 딱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그때 방송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진 앵커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는 아예 안 봐요. 야구는 안 보세요? 저 야구 좋아해요. 야구 좋아하시죠? 네. 이렇게 좀 합이 맞아야. 두산 베어스. 전 축구. 두산? 네. 나 두산? 두산 베어스. 나 롯데인데? 롯데 자이언츠. 롯데 부산 자이언츠. 출신. 부산. 두산. 두산 베어스에서 시구에서 주가 빠진다라는 농담도 있었죠. 여의도에서. 그게 아, 두산이 아니라 부산. 부산이어서 롯데 자이언츠. 아 근데 부산인데 네. 내가 네. 잘못했어. 네. 두산 베어스에서 네. 젠스랑이 시구를 해가지고 주가 빠진다라는 뭐 얘기도 그런 있었죠. 얘기 있었어. 얘기 있었죠. 곰이니까. 아무튼 그런 건데. 곰이니까. 곰이니까. 이런 거. 원래 주식시장에서 맞네, 곰은 맞네. 하락을 의미하고 그렇네. 불스 황소는 상승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산 베어스에서 왜 하필이면 시구를 했느냐. 그런 뭐 오픈 농담도 좀 하는데 자 일단 이런 거죠. 제가 야구를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이제 우리 목요일 날은 또 축구 응원해야죠. 하지만 그렇죠. 야구를 좀 보면 뭐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 경기 다 끝나고 주차장에서 차 끝내려면 얼마 걸리죠?
한 1시간 걸리죠. 더 걸리죠. 더 걸리죠. 뭐 우리가 그런 거죠. 야구도 9회 말까지 다 나오면 아우, 뭐 착근내는 그런 거죠. 그럼요. 그런데 나는 이제 야구 경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더 우리 팀이 이기고 있어 더군다나. 네. 우리 팀이 이기고 있어. 그러면 야 됐다. 끝까지 볼 거 없다. 물론 막판에 9회 말에 그 역전 말로 홈런을 두드려 맞는 수도 있지만 네. 야 됐어 다 끝났어. 착근내는데 귀찮아. 차 막혀. 9회 초에 나가자. 맞아요. 아니면 8회 말에 나가자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자 우리가 지금 9,100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 얼마나 간다 그랬죠? 만 만. 간다 그랬죠. 만 정도 간다 그랬죠. 네. 우리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최근에 나온 그 모 언론사들 경제신문에 보면 우리 증권사 센터장님 9분이 올 연말까지 만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목표까지요. 그다음에 12,000, 13,000을 가겠습니다만 9,100에서 만이면 몇 프로 남은 거죠? 9,100에서 만? 10% 남은 거죠. 네, 그렇죠. 예, 제가 최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계산기 한번 두드리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자 이제 야구가 이제 9회 말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8회 온 거죠. 9,000포인트까지 왔으면 이제 그런 거죠. 자 이제 10% 남았는데 지금 상태에서 내가 10%를 마저 먹을 것이냐 아니면 난 일어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고민을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십시오라고 주스토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저쪽에서 단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연기금이 일어났고요. 금융 투자가 일어났고요. 외국인들이 일어났고요. 야, 저 사람들 나가는 거 보면 야, 지금 안 되겠다. 돼서 빨리 지금 챙겨 나가자.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니었나. 9회 초에 야구 보러 온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9회 초에 야구 본 사람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야구장에서 조금씩 연기금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 외국인들이 일어났죠. 근데 사모펀드는 7회부터 일어났어요. 지난주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금융투자도 지난주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전조가 슬슬 보였다라는 거죠. 전조가 슬슬 보였다라는 거죠. 질문이요. 그래요. 근데 그 매도의 그 느낌이라기보다는 현상. 네. 특히 외국인. 네. 제가 몇 달 전부터 줄기차게 한 8주 전부터 네. 외국인 왜 파냐? 2조, 3조, 8조, 6조 하루하루 맨날 왜 파냐고 맨날 물어봐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네, 맞아요. 리밸런싱 하는 거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냐. 덜어내야 되는데 외국인이 이만큼 늘어났으면 아직 판 거는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파는 거다.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연기금이나 리밸런싱에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니까 덜어내야 될 게 있어서 덜어내는 거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 개인들이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요 매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파티는 거의 끝나서 7말에 일어난 사람 있고 9초에 일어난 사람 있고 요렇게 바라보는 관점의 그 시각차는 어디서부터 기인한 건지. 그 명예코가 적절하게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한 달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에 저도 이제 공개된 거니까 저도 굉장히 발빠른 투자자가 아니에요. 뭐 정말 미국 가서 진짜 원본을 보고 영어를 듣고 뭐 중동 가서 중동 뉴스를 보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네. 국내 언론에 보도된 걸 여러분들과 똑같이 접하는 걸 갖고 판단을 합니다. 한 달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싱가포르 사모펀드가 한국물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축소한다. 그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그 기사가 나온 지 2주 만에 미국에서 모 펀드가 하이닉스 자사가 보유하고 있던 하이닉스에 대해서 1.5%를 팔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액 자산가들 입장에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사모펀드가 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지수를 추종하는 쪽에서는 리밸런싱이 맞아요. 그렇지만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물량을 다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앵커가 존이라는 펀드 매니저예요. 네. 한 뭐 100억 정도 운영을 하는데 예. 지금 수익률이 200억이 됐어요. 그러면 연말까지 10% 먹자고 들고 있겠습니까? 팔아서 채권 사서 수익률을 확정해 버리겠습니까? 후자요. 수익률을 확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서서히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그게 싱가포르 헤지 펀드가 레버리지를 축소했다라든지 아니면 일부 펀드가 팔고 우리도 사모펀드가 팔았다는 건 뭐죠?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들이 팔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앞서서 계산기를 두드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룸이 10% 남아있는 상태에서 10%를 먹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수익률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이것도 다 답이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트럼프가 또 다른 타코를 보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음. 그렇다면 확정하는 게 좋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7월 초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죠?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그럼 채권 가격이 쌀 때 지금 채권 가격을 사서 금리가 올라갈 때 그것을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수익률을 확정하는 전략.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걸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구간에 있어서 제가 그들을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의도 아까 뭐 여의도 농담도 하셨습니다만 네. 여의도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네. 강남의 꼬마 빌딩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호가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런 얘기들이 한 2주 전부터 돌아다녔어요. 저한테 들릴 정도. 제가 이제 막 캐묻고 다니지도 않는데 제 귀에 들어올 정도니까 이거는 퍼진 거죠. 이건 뭐냐면 물론 그들이 꼬마 빌딩을 샀다 안 샀다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꼬마 빌딩이 최근에 인기가 없었어요. 대출도 막혀 있죠. 그렇죠. 정부 세금 규제도 있죠. 그냥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려워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대형 빌딩보다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중산층에서 고가로 올라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수익이 좀 나다 보니까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에 사셨던 분들 만약에 내가 10억 원어치를 사놨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얼마 수익이 났어? 한 2, 30억 수익이 났으니까 나도 이참에 한번 건물주가 돼봐? 뭐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 어떤 생각들이 나온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그냥 이건 네가 들은 얘기 아니야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정부가 어떤 발표를 했죠?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걸 막겠다.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거액자산가들 입장에서 보면 돈들을 서서히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자산이 100억 있어 현금성 자산이 여기서 10% 버는 게 중요할까요? 10%는 안 깨지는 게 중요할까요? 10%는 안 깨지는 게 중요해요. 제가 PB 경험상 그분들은 10%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라도 안 깨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 자산을 다음에 불릴 수가 있으니까. 이번만이 기회가 아니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피터 린치가 파티가 끝나기 전에 파티장에서 나오라라는 월가의 영웅의 교훈이 지금과 같은 그렇다고 해서 파티가 끝났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오늘 충분히 나타난 상황이었고 그다음부터 오후장에는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봐요. 명표가 일어나니까 저도 일어나야죠. 눈치 게임이 오후장에 눈치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물론 신용이 매도를 부른 건 아니지만 오후장에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 사이의 눈치 게임. 그걸 개인들이 받아낸 거죠. 그런 상황들이 오늘을 장을 설명하는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가 아니겠나. 근데 사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와 내용은 너무 잘 알겠는데 접수가 잘 안 되는 게 마음속에 주로 그런 상황에서는 네. 멀티플이 훼손되거나 네. 이익이 훼손되거나 네. 매크로가 급격하게 바뀌거나 네. 혹은 다른 변수가 들어왔거나 할 네. 때는 예. 그래 이때가 8초인 것 같아 8말인 것 같아 9초인 것 같아 7말인 것 같아라는 그런 타이밍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지금은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벤트성으로 치면 전쟁은 끝났고 끝나가고 유가는 떨어졌고 오히려 더 뭐 10년물 국채 금리는 더 내려왔고 이런 거에 대한 매크로는 더 나아진 상황이고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게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고 반도체 가격을 그러면은 갑자기 멈춰서 하락했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상황은 계속 온고잉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대량으로 딱 내리치는 건 사실은 그냥 이런 차익 실현 말고는 그렇죠. 일어나지 말자. 그러니까 일어나자 이제 그만 나가자라는 그런 개념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 일어나자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서로 이제 톰 존슨이에요. 톰 존슨인데 톰이라는 게 서로 간에 긴밀했는데 저 친구가 수익률을 내가 몇 프로 난 걸 아는데 파네? 그럼 나도 팔자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고요. 근데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펀드멘털과 수급은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펀드멘털과 수급은 만나지만 때로는 펀드멘털과 수급은 달리 갑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산책하는 강아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영주야, 지금 네가 우울해야 할 때니? 자, 일도 많고 당장 일어나서 해야 될 때도 있고
방송도 하러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강의한 거 내일이면 돈 들어와. 그러면 그 돈도 있고 기분 좋지 않냐?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맞아요. 막 그걸 정말 다운돼 가지고 옆에서 너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정말 아무 일 없어요. 단지 오늘 기분이 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아, 사람 같네, 진짜. 그렇죠. 사람이니까. 논리적으로 저도 그럴 때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지만 논리와 이성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저 고대 심리학자가 그 철학 심리학과 교수가 얘기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광우병 사태 때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시민들은 불안하다라는 거죠. 불안은 뭐죠? 불안. 감정의 언어예요. 음. 감정의 언어인데 정부에서 감정의 언어를 얘기하는 게 정부는 자 우리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0. 몇몇몇 %입니다. 이거는 이성의 언어입니다. 아, 그렇죠. 이성의 언어인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이성의 언어를 보면 주가가 빠질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오늘 물론 핑계가 되는 정말 금융당국자가 해서는 안 되는 레버리지 ETF는 내가 바닥에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된다. 이런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MSCI 리밸런싱에 편입이 안 됐다라든지 아니면 오늘 뭐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온 게 뭐죠? 그런 그다음에 뭐 오늘 뭐 정말 주류 정치인이 아닌 비주류 정치인이 얘기했던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뭐 그 금융에 대해 미실현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이성을 건든 게 아니라 감정을 건드린 것 같아요. 이성을 건드렸다라는 것은 목표 수익률이 10%밖에 안 남았다라는 상태에서 감정을 건드리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빠졌다. 저도 이게 역설적으로 삼성전자가 30만 원 부근에 붙거나 하이닉스가 200만 원대 초반에 붙으면 또 매수 기회를 봅니다. 그래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던 거 40만 원, 300만 원까지는 아직도 룸이 열리니까.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감정이 지배한 날이었다. 그럼 거기서 질문 하나 예. 할게요. 사실 소장님은 되게 교과서적인 FM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걸 선호하시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늘처럼 이렇게 감성적으로 네. 비논리적으로 네. 대량의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는 네. 물론 대부분은 다 수익권이시겠지만 네. 마이너스가 갑자기 손절권에 걸리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손절이 기계적으로 걸렸는데 네. 머리로 이거를 납득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유는 납득이 안 돼. 그렇죠. 근데 결국 교과서적으로 내 원칙에는 손절이 걸리긴 걸렸어. 네. 코스닥 같은 경우 걸리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를 손절에 걸렸다고 팔아야 될 이유가 하등 없는데 네. 아, 그렇죠. 근데 강하랑 씨처럼. 제가 이제 그 3프로 출판사에서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도 썼고요. 2021년에. 네. 그때 저기 나온 걸 보면 그거는 굉장히 맞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뭐 휩소, 속임수를 생각하고 내일이면 반등할 텐데 내일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면 또 반등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팔라라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원칙이고요. 그게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야 그 원래 우리가 있잖아요. 기준점이라는 게 있죠. 물론 그러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더 떨어지면 예.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을 정하면 그러니까 매도 원칙, 손절매 원칙. 그거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손절매 원칙을 그러니까 익절하는 건 좀 러프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손절매 원칙은 정하면 실천을 하고 그러면서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나는 니콜라스 주식 다비스.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와, 많이 벌었다. 이게 책인데 그게 250만 불은 지금은 작지만 그게 언제냐면 1960년대예요. 그때 이제 백만장자 얘기가 나올 때인데 네.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우와.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그 책을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나는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라는 류의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안 봤는데 또 직관적이니까. 네, 그거 안 봤는데 그 내용은 그게 이제 박스 이론, 어메이징 박스 이론이라는 책으로도 그분이 우리나라 2권 번역돼 있어요. 네. 어메이징 박스 이론하고 난 주식자로 250만 불 벌었다는데 그게 박스 이론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어메이징 박스 이론. 네, 박스 이론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60년대에 그렇게 벌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30년대부터 주식을 한 거야. 무용수였어요. 무용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용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형적인 표상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만든 박스 이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승 박스에서 계속 매매를 하다가 이게 주가가 박스를 깨고 내려오면 무조건 매도예요.
어메이징 박스 이론이라는 책에 보면 첫 장면이 뭐다? 호텔에서 돈이 많으니까 호텔에서 먹고 자는 거야. 호텔에서 먹고 자는데 와. 아침에 이제 그 주식 식당에서 신문을 딱 펼치면서 커피를 딱 마시려고 하는 순간 주가 대폭락이라는 어. 어, 헤드라인이 있어. 자신은 3주 전에 다 팔았는데 어. 대박. 왜? 남들은 다 흥분해 있었던 상황인데 아. 자기 매도 신호가 다 박스에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다 팔았대요, 자기는. 자기가 만든 이론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에 따라서 그냥 퀀트네요, 퀀트. 그 퀀트 창시자이기도 해요. 박스를 계속 깨고 내려오니까 자기는 그냥 원칙대로 팔았대. 3주 전에 다 팔고 지금 무주식인 상태에서 신문을 딱 펼쳤는데 주가 대폭락이 온 거죠. 어. 그래서 미래는 모르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결정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증권 다닐 때 제 개인적인 농담을 그랬어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빠지면 제가 주위에 있는 동료들한테 뭐 얘기했어요. 야, 차영주가 잘못 샀는데 차영주 손가락을 잘라야 되냐 판단한 머리를 잘라야 되냐 어.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 쉽지가 우와. 않은 건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네. 이것이 그냥 아니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정말 내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아.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채팅창에 지금 어메이징하게 박스나 주우러 가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참 오늘 씁쓸한 날이에요. 씁쓸한 날인데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전 두 가지 기대를 좀 하는데 이제 네. 희망적인 네, 부분들을 네, 좀, 네, 알려주세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조만간 프리어닝 시즌이 된다라는 거죠. 프리 어닝 시즌. 예, 이제 7월이면 잠정 시장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이번 주부터는 계속 제가 리포트를 좀 보는데 지금 리포트 잘 보시면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저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면 야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 이런 종목의 주가가 빠져. 지금은 이제 소나기가 내리는데 물이 잘 빠지는 땅이 있고 물이 질퍽하게 남는 땅이 있잖아요. 그거를 발굴하는 게 지금은 그렇게 리포트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30만 원, 하이닉스가 200만 원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싸다라는 느낌이 또 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명예컨님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멘탈이 훼손된 거 아니잖아요. 펀드멘탈마저 훼손됐다라면 지금 이건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죠. 근데 네. 지금은 다들 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올해 2번 조정을 겪었습니다. 네. 전쟁이 터졌을 때 음. 6,300에서 5,000까지 20% 조정받았고요. 얼마 전에 중동 이슈가 터졌을 때 8,900에서 7,400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16% 네. 조정받았습니다. 그거 딛고 일어섰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20% 조정이면 7,000 정도까지 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봐요. 자, 좋다? 지수가 쉬지 않고 10,000포인트까지 간다라면 아. 10,000포인트에서 연기금 팔죠. 외국인 팔죠. 이제 일부 개인들은 다 왔다라고 다 팔죠. 누가 받아낼까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는 펀드 매니저들이 있고 연기금도 리밸런싱 해야 된다면서요.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좀 받아내고 개인들은 그래도 아직은 여력이 있다라고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그럼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거 받아낸 개인들이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전 반드시 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쉬어갈 땐 쉬어가 줘야 탈이 안 나는 거예요. 탈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너무 급했어요. 네. 너무 급했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 전환점이 언제냐? 다행히도 7월이면 실적 시즌이다. 아, 역시 그래요? 우리는 실적을 믿고 간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6월 달은 힘들고 괴로울 수 있다. 하지만 7월 달에 되면 시장은 다시 웃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잠깐 아. 쉬어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 거기서 자꾸 논리와 이유를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좀 쉬어 가야 될 상황이어서 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됐든 뭐가 됐든 모멘텀을 딛고 더 올라갈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쏠림 현상들에 대한 우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쏠림 현상들에 대한 것들을 잠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조방원,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그 전에는 또 네이버 카카오, 전력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쏠림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쏠림 현상들에서 우려하지 않는 게 실적이 살아 있잖아요. 저는 지금 주술려고 하는 섹터가 2개가 있어요. 뭐예요? 주술려고 하는 섹터가. 정답. 네.
엔터. 아니요. 네. 저는 정답. 엔터는 잘 몰라요. 반도체. 아, 반도체랑 반도체는 상수고. 반도체는 상수. 반도체 냅두고. 반도체는 냅두고. 반도체는 냅 오케이. 상수고. 저 알죠. 오케이. 오케이. 어. 아이, 저 당연히 알죠. 뭔데? 하나는 조선이야, 일단. 그래요? 하나는 조선이고. 아, 조선도 좋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지만 조선도 정답지에 가까운 거예요. 증권주 어떻게 보세요? 증권주 좋아요. 증권사들이 너무 좋아요. 고객예탁금이 130조잖아요. 이거 이자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콜 금리로만 굴려도 3% 앉아서 떨어져요. 낙전 수입이 얼마입니까? 자, 신용이 지금 잔고가 37조예요. 신용이자 7에서 9% 받습니다. 그거 콜 금리와 차이 4%인데 이거 낙전 수입이 얼마죠? 키움증권 18일 날 나온 리포트를 보면 수입 수수료 수입이 1조 6천억인데 이자 수입이 1조예요. 올해. 그러면 증권사들 여러분들 지금 변동성 이용해서 레버리지 팔잖아요. 막 ETF 막 매매하잖아요. 그렇죠. ETF는 수수료도 비싸요. ETF는 수수료도 비싸요. 근데 장이 빠지면 증권주 같이 빠지죠. 근데 실적이 나오면 증권주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내일부터 증권주 사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렸을 때 그러면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저 오늘 호랑이 옷 입으셨는데. 호랑이 옷 입으셨는데. 타이거. 저 호랑이를 내가 미래에서 달래서 호랑이를 잡을 것이냐. 네. 아니면 주먹을 한 대 때려가지고 내가 잡을 것인가. 정면 승부해야죠. 정면 승부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네. 그 중에서 아니면 어떤 흉기를 내가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라는 네. 건데 그 흉기 중에 하나는 네. 증권주일 수도 있겠다. 증권주로 호랑이 팍 잡아버려. 호랑이 그래요? 시장을 잡아먹는 거죠. 와. 그런 어떤 관점, 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요거 다 힌트 주신 겁니다. 증권주 호랑이 하면은 미래에셋, 타이거, 미래에셋은 아니에요. 네, 요거. 미래에셋은 아니, 스페이스X에 아니, 걸려 있으니까. 네? 네. 미래에셋은 스페이스X에 걸려 있으니까. 더 좋죠. 저는 스페이스X를 제 방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 추경 매수하지 말라고 아, 상당정 그랬어요? 말씀드렸어요. 키움. 어? 정답. 키움과 키움이나 신용. 신영.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실적 시즌이면 무엇가 나타날까? 전력 인프라가 움직이잖아요. 두 번째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이건 뭐 계속 좋았던 것들이고 이런 것들 의외의 실적 좋은 것들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들이 네.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게 과연 실적이 나타나느냐 오케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의외로 정답 찾기가 쉬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 증권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력 전력. 인프라. 전력. 완전 보죠. 증권. 전력 인프라는 전 정말 장을 담궈도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전에 요거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저기 뭐야 유동성 네. 왜 줄어드는 거예요? 미국 금리 인상할 것 같아서 그런가? 혹은 스페이스X 때문에 약간 쫄았나? 여러 가지. 아니요, 쫄아들었나?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이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유동성을 말씀하시는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이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네. 지금 이제 금리와 더불어서 오늘 굉장히 질문이 날카로워.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호랑이 좀. 호랑이에요. 옷이 뭐가 있나 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아. 지금 미국도 개인 투자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 펀드에 맡기는 것보다 직접 투자 수익률이 더 좋잖아요. 개인 투자 비중이 높다. 근데 유동성이 줄어든다? 금리 인상을 경계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슬슬 증시에서 발을 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유동성 증시 유동성이잖아요. 네. 증시에서 발을 빼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부터? 거액 자산가부터.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것도 이게 경계해야 될 신호예요. 금리가 올라갈 걸 예상하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한때 금리가 올라갔을 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표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채권을 한때 증권사에서 판매를 급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시에서 채권으로 확정되는 금액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부동산으로만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네.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글로벌 유동성, 우리나라 고객예탁금이 한때 우리가 120조까지 빠진 적도 있어요. 신용 잔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앞서 이제 우리가 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 잠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말이에 우리가 이제 반대면 나간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미수 쪽이고요. 신용 반대면 나가려면 고점에 30% 이상 빠져야 됩니다. 네. 고점에 30% 빠져야 되니까 한 6,500, 6,000을 깨지 않는 이상 신용 반대면 나갈 확률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까지 빠질 것 같진 않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는 그게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뭐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신용 반대면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게
동학개미 운동이 실질적으로 빠졌던 게 2021년도거든요. 2021년도 하반기에 서학개미가 이제 붐을 불기 시작했던 네.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대면 언제 나갔냐? 2022년 9월 달에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 잔고에 따른 반대 매매를 물론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워낙 코스닥은 못 올랐잖아요. 네.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대 매매는 심각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거 다리 긁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시원하잖아요. 시원시원하게 안 얘기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모로 너무 시원해요. 여러모로 시원하잖아요. 여러모로. 나한테 미치고 아니 있어서. 종아리를 벅벅 긁어. 아 종아리 긁으면 시원시원해 시원해요.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시원해. 시원하죠. 네. 야, 저 카메라. 아무도 모르고 있어. 카메라 안 비춘다고 너무하네. 엄청 잘 말씀해 주는데 이런 거 혼내주셔야 됩니다. 호랑이가 혼낼까요? 아 근데 야, 이거 너무하네. 그런 말씀을 제가 했어요. 지난주에 개인적인 얘기 해도 돼요? 네. 하이닉스 본인 거. 그럼요. 해주세요. 본인 파셨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팔고 오늘 들어갔는데. 또 사팔 했어요. 그 뒤로 한 3번 더 근데 했을걸요. 오늘 아침 일찍 들어갔어요. 나는 지난번에 판 거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음.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어차피 사팔 하셨다니까 많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네. 지금은 이익 보고 파셨다라면 어느 구간에서도 더 올라갈 거다라는 것보다는 파셨다라면 본인을 칭찬해 주세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야 돼요. 개인의 선택이니까. 개인의 오늘- 선택이. 오늘- 근데 너무 이제 개인의 심리와 자기를 갉아먹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근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호랑이로 안 보이고요. 네. 꿀벌로 보이네요. 이거요? 호랑이에요? 양봉하는 그 꿀을 모으는 전혀. 우리 그 투자들의 투심을 모아서 네. 정말 좋은 정보를 주려고 하는 꿀벌. 꿀벌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뒤에 이 주린이오 X가 있잖아요. 네. 있어서. 그러니까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같아요. 윙 이렇게. 네, 캐릭터 같은 느낌. 예. 꿀을 모아서 여러분께 네. 전달해드릴 수 있으려고 하는데. 소장님이 저한테 힘주려고 예. 좋은 말씀 해주시려고 했는데 오늘 좋습니다. 와장창 제가 깨버렸네요. 좋습니다. 아유, 강아랑 놀렸던 지금 여론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저 완전 매국노 돼버려가지고 강아랑한테 왜 그러냐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고 납시다. 자, 꿀벌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요. Real nuts. 꿀벌이요? 견과류입니다. 그래요? 견과류를 꿀벌이 환장합니다. 엄청 잘 먹어요. 리얼너츠 하루 건강 견과 50봉다리에 오. 42,000원에 드립니다. 요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실 요거를 하나하나 다 챙겨 먹으려 그러면 귀찮아요. 네. 근데 요거는 봉투로 딱 돼 있어서 뭐 뜯어볼까요?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점심 때 한번 탁 털어 넣으면 하루 그 견과랑 건강은 싹 정리됩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우와! 나 이거 처음 봐요. 이게 뭐지? 아몬드, 아몬드는 알죠. 그 다음에 호두, 아몬드는 그건 잘 호두.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몬드. 그거는 캐슈넛. 좋아요. 캐슈넛. 그 다음 그거는 마카다미아. 이게 마카다미아. 예, 피칸. 캐슈넛. 피칸. 피칸. 예, 7가지 프리미엄 견과, 이게 뭐지? 건과일을 한 포에 담았습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 요거트 블루베리. 건과일, 음. 블루베리색. 마카다미아. 예,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가 비싸요. 그리고 견과류 비싸. 원물 자체가 비쌉니다. 근데 요거를 50봉다리에 42,000원이면 엄청 싼 겁니다. 원스톱 생산 시스템으로 원물 수입으로부터 로스팅 생산 패킹 발송까지 한 번에 이루어져서 안심할 수가 있고요. 이게 패키지별로 맛이 좀 달라요. 구성이. 블랙이랑 이렇게 크림 색깔이 맞습니다. 안에 살짝 다르게 들어가 있네. 예, 2가지가 나간다고 합니다. 리얼 세븐 엑설런트 25봉, 리얼 세븐 프리미엄 25봉. 예. 그래서 요 휴대 그리고 섭취 편리가 굉장히 장점화된 요 하루 건강 견과. 근데 제가 견과류를 챙겨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 그 구성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이게. 보면 이렇게까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한 견과류로 들어있고 또 저렴한 걸로 좀 채우려고 왜 달달한 땅콩 같은 거 넣는 것도 있고 맞아. 뭔지 알죠? 그거 없어요? 저기 뭐지? 그 네. 건포도 없어요? 건포도도 지금 들어있지 않고 너무 좋다. 오히려 견과류 그래? 구성이랑 또 요거트 블루베리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진짜 건강을 생각한 견과류 세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약간 튀긴 거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설탕 발라져 있는 땅콩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하게 판매되고 약간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네. 이게 흑함도 있어. 여성분들은 핸드백에 들어가기 좋고요. 남성분들 이 주머니 주머니. 앞주머니 이렇게 넣어. 앞주머니 넣어도 되고 어떻게 양복 주머니 넣고 다니고. 그렇죠. 좋네요 이거. 그 1호선 탈 때 이렇게 손잡이 잡고 심심할 때 이렇게 뽑아서 먹었는데 하나씩. 맛있어요. 3프로 유튜브 보면서. 예, 좋잖아요. 아침에. 음. 아 선생님 좀 드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선생님 드렸는데. 아, 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네, 안 제가 드시고 조금 이제 저기 뭐야 이제 입이 좀 껄껄껄해가지고 좀 이따 먹으려고 요거 이제 먹어보고 제가 이제 댓글로 달아놓고 그것도 견과류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어르신 모셔놓고 안 드리고 저희가 어르신이라뇨? 어르신 저기요, 모셔놓고 저기요 어르신이라뇨? 같이 주식 투자하는 아니, 같은 동료끼리.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지금 여기서 동료, 이제 예.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니까 저희가 어르신으로 모시는데 그거 안 드리겠어요? 저희가? 맞아요. 같이 주식하는 동료끼리 말이야. 아 그렇죠. 네. 예. 와. 선배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타고 필리브 거 하루 건강 견과. 요거 42,000원 저희가 싸게 가져왔으니까 햇섭 인증 맛있게 한번 건강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네. 한 5분에서 10분밖에 시간이 벌써 그거밖에 남았어요? 안 남아서 와. 차임수 소장님이 다음에 나오실 때는 언제죠? 다음 주에 나오시나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옵니다. 주린이는. 아, 원래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주 스토리는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주 스토리는 수요일 날 뭐 특별히 얘기 없으면 계속 하는 거고 주린이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아쉽다. 제가 있을 때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저도 요즘 갑자기 모 금융기관에서 네. 전국 강의가 들어와가지고 어. 전국 투어를 지금 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내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그래서 계속 좀 제가 지금 일정이 바빠서 아하. 단가가 셉니다. 가야죠. 아, 근데 그러면 여기 주린이 분들은 어떻게 여기 많지? 아 근데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많이 돈 나오니까 때문에 그러면 아니 이 그게 사람들은 그런 돈이 거야? 안 돼서 그러면 우리 아니 근데 버린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말 실수했고요. 너네는 돈이 안 근데 되니까. 그건 작가분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작가분한테 지금 최수 선생을 좀 많이 좀 불러라. 그거는 작가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부르면 언제든지 옵니다. 아니 예. 지방강에 갔다가 KTX 타고 와가지고 바로 오면 옵니다. 충분히 옵니다. 영등포역에 내리면 충분히 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농담이고 저희가 출연자분들이 다 이렇게 그렇죠. 그 일정이 일자가 있어. 정해져 일정이 있어서 있어서. 사실 그냥 농담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농담. 다 네, 맞춰서 하십니다. 예. 예. 아, 근데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네요. 궁금한 네. 거. 좋습니다. 아예 그거 말고 아까 강의를 네. 다니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면 주린이 분들 새로 유입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지. 제가 뭐 그냥 뭐 얘기하면 요즘 보면 제가 교육단체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신임 교원이 됐던 뭐 어떤 이건 제가 이번에 가는 금융기관은 아니고요. 신임 교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모 교육청을 갔다 왔어요. 모 교육청을 갔다 왔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주식 투자를 하라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약간의 주식 쪽에 비중을 좀 둡니다. 주식 쪽에 비중을 둡니다만 선생님들이 경제관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경제관념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교육서부터 시작해서 네. 또 이제 하반기부터는 직접 저를 원하는 교육청도 있어요. 그런데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요즘 주린이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게 제가 고정으로 나가는 라디오 방송이 하나 생겼습니다. 불교 방송인데요. 아, BBS 우와. 마포에 있는 거. 마포에 있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도 물론 이제 경제 주식 다루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증권 방송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에서 요즘은 주식,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지금도 또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또 저길 가야 되는데 뭐죠? 기업이에요. 기업체들인데 오전 시간을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이제 직원분들의 관심사, 경제적인 거, 주식적인 거 이런 걸 해달라는 거 보면 관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들도 많이 늘어났고 교육들을 또 많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도 되나요? 넘어가요. 예. 네, 넘어가요. 아 이제 다음 주에 7월 돼서 나오시니까 네. 요거 한번 뭔데요? 여쭤볼게요. 뭐 약간 좀 접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유가는 지금 73달러, 72달러까지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원래 유가랑 그 나스닥이 역의 상관관계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유가가 올라가면 역의 상관관계로 나스닥은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면 나스닥은 올라가고. 근데 유가가 72달러까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아까 우리 장 마감할 때보다 더 빠져서 네. 마이너스 거의 3%까지 예. 빠지거든요. 예. 미선물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일도 만약에 미국장이 물론 음. 이 새벽 넘어가서 아침까지 딱 어떻게 마감되는지 그때 따라 또 다르겠지만 이렇게 내일도 미국장이 전반적으로 망가져서 끝나서 우리 장이 열린다고 하면 그러면 남아있는 지금 6월 동안의 그림은 소장님은 어떻게 상상하고 계신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과거의 어떤 상황, 펀드멘탈과 따로 논다. 이번 달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우리가 충격이 왔고 이 충격이 나스닥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라면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 돌을 확 던지면 파동이 생기죠. 네. 이 물리적인 파동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야 이게 잦아들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이 지남으로써 파동이 잦아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힘으로 이 파동을 누르는 거죠. 그 누르는 거와 시간이 저는 7월 실적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동안에는 이 파동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이론도 단기적으로는 안 만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떨어지면 중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7월 달 우리의 금리 인상,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IT 기업들에 대해서 펀더멘털이 더 강화되겠죠. 네.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달 금리가 낮춰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라클 쇼크가 역회전되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거예요. 난 불안해. 됐고 난 불안해. 이 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지금은 조금 이 6월 한 달의 변동성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고대 심리학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장이 이성의 언어가 중요한지. 중요한 거냐, 감정의 언어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전 닉스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두려워했죠. 감정이 두려웠지만 이성이 지배하면서 삼전 닉스가 올랐죠. 오늘은 이성이 논리가 아니라 오늘은 감정이 지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성이 지배하느냐 감정이 지배하느냐만 보더라도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지금까지 삼전 닉스는 실적 베이스로 왔고요. 지금 당분간은 코스털라니가 얘기한 것처럼 강아지가 주가랑 다르게 쫙 멀리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녀석이 목줄 없이? 목줄이 있다 하더라도 쭉 풀려나간 거죠. 아. 그게 결국 만나겠죠. 만나겠지만 뭐 쭉 지금 도망가는 상태예요. 요게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6월 변동성 얘기하셨는데 지금 6월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다음 주 거래일로 네, 거래일로 치면 며칠 남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오거래 며칠 안 좋네요. 남았으니까 뭐 이 정도 변동성은 아니 뭐 참 이것을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책임해 보이긴 합니다만 조금 변동성이 있는데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이제 문제로 좀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그 자리를 잡으면 코스닥도 금방 자리 잡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예, 47분입니다. 차영주 소장님도 개인적으로 이런 장이나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 마음도 그렇고 되게 힘드실 텐데. 힘들죠. 예, 같이 좀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지금 뭐 들고요. 다들 힘드니까 네. 원래 그렇잖아요. 남들 웃을 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들 힘들 때 서로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저기 댓글도 서로 위로 있는 말, 네. 좀 투자자들에게 서로 용기를 북돋우는 말 그렇게 하면서 네. 서로 잘 넘기시죠. 서로. 정말 소장님이 오신 이 2부에는요. 네. 댓글이 좀 다 위안을 받고 뭔가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되게 좀 의미 있었다 이런 댓글 감사합니다.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네. 힘든 장이었는데 네. 그래도 저녁 때나마 다소 좀 편하게 잠 솔직히 저도 안 올 것 잘은 같아요. 그렇지만 못할 것 그래도 같긴 한데. 조금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고요. 그러면 내일 또 새로운 용기가 예. 솟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즈경제연구소 우리 차영주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